표 요거는 이제 우리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잖아, 그죠? 알겠죠, 그죠? 영업, 투자, 뭐 재무 중간에 그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다시 또 요 부분. 우리 회계가 이제 1월 1일에 시작해서 10월 말에 끝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그죠? 뭐 10월 말까지 이날까지 돈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 그죠? 한 달에 10원씩 100원 받았다. 그날 20원은 못 받았다. 그죠? 요거는 20원 아니 미수. 아직 안 받아서 미수 이자를 하죠. 그죠? 20원 못 받았다. 그죠? 오늘은 12월 말일입니다. 그죠? 10달치는 받았고 2달치 못 받았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이런 손익계산서에다가 여기다가 금년도 우리 회사 이제 이자 받았는 거, 그죠? 이자. 우리가 이제 이자 계정은 이자 받았는 이자 수익. 얼마 받았죠? 이자. 예. 실제 받은 거는 100원 받았죠, 그죠? 20원 못 받았잖아요, 까지. 그런데 우리 장부에다가 얼마를 적어야 되죠? 120원. 요래 120원 적는 것을 우리가 발생기준이라 이랍니다. 요거는 이제 발생기준에 의한 이자 수익이라 이랍니다. 발생기준. 그 실제 현금 얼마 돌았죠? 100원 돌았죠, 그죠? 실제 돈은 100원 돌았죠. 요걸 우리는 현금 기준이라 이랍니다. 현금 기준에 의한 수익. 감 잡히죠, 그죠? 돈 받았는 거, 현금 기준. 요거는 발생됐다는 거는 뭐냐면은 날짜가 요 12월 말까지 날짜 지났다. 날짜가 요 날까지 지났으니까 이날까지 받았든 안 받았든 알겠죠? 이날까지 발생된 거는 모두 표시하자 요겁니다. 그 우리는 이제 원칙이 이거잖아. 그죠? 그래서 제일 가에 보면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는 발생기준이고 마지막에 보면 현금 흐름표는 뭐라 하죠? 현금 기준 요걸 하자 이겁니다. 알겠죠? 예.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객관식 문제를 만들죠. 예, 만드는 것이 여기까지 하는 거는 현금 기준이고 12월 말까지 한 거는 발생 기준이다. 그죠? 현금 기준에 의한 이자 수익은 100원이다. 발생 기준에 의한 이자 수익은 120원이잖아. 그죠? 예. 그럼 이걸 이제 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만듭니다. 현금 기준에 의한 이자 수익은 100원인데 이런 자료를 주어지고 나서 발생 기준의 이자 수익으로 환산하면 얼마고 이래 물어봅니다. 예. 반대로 발생 기준에 의하니까 120원 있는데 여기 있다면은 현금 기준에 의한 거는 얼마고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요런 거 이제 우리가 계산 문제는 이렇게 현금 기준에 의한 이자 수익, 이거는 비용이 안 나오니까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은 이게 이익이잖아. 그죠? 이게 없으니까, 이게 만약에 10원이면 이게 없으면 이것도 10원이니까 이게 이거잖아. 그죠? 같아지니까 주로 이제 이게 많이 나옵니다. 순이익은 이렇게 100원인데 이런 식으로 수익이 해도 되고, 식으로 이제 이 말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발생 기준에 따른 기준 순이익으로 요래 전환하면 얼마고 요래 물어봅니다. 그럼 요런 자료가 주어져야 되잖아. 그죠? 요런 자료가 주어지는 게 우리는 이 계정 과목을 하면은 많지만은 계정 과목 하면은 많이 나옵니다. 이게 한 뭐 10개 이상 나오죠. 그죠? 근데 우리가 더 이거 간단하게 하면은 자산이냐 부채냐 구분해 버리면은 자산,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 이런 4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 자산 계정이 증가됐으면은 요거는 더해주자. 왜? 자산이 증가되면은 이익이 증가하잖아. 그죠? 더해주고 부채가 증가하면은 이익은 감소하죠. 요거는 빼자. 수익이 증가하면은 이익은 증가하니까 더해주고 비용이 증가하면 이익 감소하죠. 빼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걸 기억해야 되잖아. 그죠?
자산 증가는 더하고 부채 증가는 빼고 수익은 더하고 비용은 뺀다. 그럼 만약에 자산 증가가 아니고 자산 감소가 나왔다? 마이너스. 부채 감소는 플러스 해야지. 그죠? 예, 그래서 자산 증가는 더하고 자산 감소는 빼고 부채 증가는 빼고 부채 감소는 더하고 수익은 더하고 비용 뺀다. 알겠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요 금액이 주어지거들랑 요게만 이렇게 주어졌다. 그죠? 그럼 100원에서 20원 더하면 얼마고 120원 이렇게 구하자. 요게 현금 기준에서 발생 기준 전환하는 거. 알겠죠? 요래 구하면 된다. 이렇게. 현금 기준에서 발생 기준. 일단 문제 하나 가지고 우리 연습 한번 해볼게 보세요. 예, 거기에 아마 418조. 예, 우리 교재고 418쪽에 19번. 요 문제 한번 보세요. A에서는 현금 기준 단기 순이익은 8만 원이다. 그거 계속 읽어보세요. 현금 기준에 따른 단기 순이익은 8만 원인데 정기 말에 비하여 정감된 자산 부채와 비용이 다음과 같다. 발생 기준 이익을 구하면 얼마이겠는가? 요걸 가지고 우리는 발생 기준에 의한, 그죠? 발생 기준에 의한 순이익 구해보세요. 요 문제잖아. 그죠? 현금 기준에서 발생 기준이다. 그러면은 그게 밑에 박스에 주어진 거 여기 주어져 있다.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딱 네 가지. 자산의 증가는 플러스, 부채 증가는 마이너스, 수익은 플러스, 비용은 마이너스. 그럼 박스, 기억. 매입 채무는 부채 계정. 맞죠? 부채인데 부채가 5천원 증가했다. 부채 증가는 뭐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5천원. 알겠죠? 두 번째, 매출 채권은 자산 계정 25,000원 자산이 감소했다. 자산 감소도 마이너스. 그죠? 다음, 선거 비용 앞에 선거 넘어 자산이죠. 자산이 증가했다. 자산 증가는 플러스. 미지급 비용은 부채가 감소했다. 부채 감소는 플러스. 그죠? 다음에 감가상각비는 비용이죠. 비용은 뭐죠? 마이너스. 그죠? 끝났다. 이렇게. 이걸 계산할 때, 예, 여기에서 이제 계산이가 8만에서 빼고 더하고 빼면 답 나오죠. 그죠? 그래 해도 되고, 우리 요걸 먼저 합시다. 항상 요걸 먼저 계산해 버리세요. 요거. 그래야 나중에 이걸 이래 할 때도 편하니까 요걸 먼저 하세요. 요걸 항상 먼저 한다 하는 걸 딱 기억하시고, 이거 할 때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더하면 되잖아. 그죠? 마이너스끼리 더하면 마이너스 얼마죠? 35,000원이죠. 플러스 더하면 얼마? 7,000원이잖아. 그죠? 여기 크죠? 크니까 마이너스 빼면 얼마? 28,000원. 그죠? 마이너스 28,000원이니까 이제 요거 일 하나 좀 하지 말고 요 8만원에서 요거 빼면 요거 나오잖아. 그죠? 8만원 마이너스 28,000원은 얼마고 8만원에서 빼면 얼마죠? 52,000원. 요래 구하자. 답이죠. 그죠? 발생기준 답은 52,000원. 알겠죠? 그죠? 요래 구한다 하는 거 아시면 되고. 자, 거기 하나 더. 예, 이번에는 거기 한번 보세요. 17번. 한국에서는 현금 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나 외부 보고 시에는 발생 기준에 의해 공시한다. 그러면 이 회사는 현금 기준입니다. 그죠? 외부에 보고할 때는 발생 기준입니다. 현금 기준에 의한 이익은 126,000원이더라.
외부에 공시하는 발생 기준에 의하면 얼마고 그 말이잖아. 그죠? 결국은 현금 기준을 가지고 발생 기준을 바꾸는 거다. 문제가 그죠? 똑같네. 그러면은 우리 알고 있다. 요거는 현금 기준에 의한 그죠? 현금 기준에 의한 순이익을 가지고 요걸 발생 기준에 의한 순이익으로 전환하는 문제구나. 그럼 현금 기준에 의한 이익은 12만 6천원이라 그랬고 이걸 발생 기준으로 전환하면 얼마고 그럼 그 주어진 박스 안에 내용 그 박스에 보면은 매출 채권입니다. 그죠? 매출 채권은 자산 계정 그 연도를 잘 보세요. 연도 기초기말이 나왔는데 그 연도가 바뀌어 있잖아. 그죠? 8만 4천원이 얼마 됐죠? 4만 2천원. 그죠? 자산이 뭐 됐다? 감소. 자산 감소는 마이너스 빼고 또 두 번째 매입 채무는 부채 계정 부채가 3만 1,500원이 6만 3천원 됐다는 거는 부채가 증가됐죠. 부채 증가도 마이너스죠. 그럼 얼마? 3만 1,500원. 우리는 이걸 먼저 하자 그랬습니다. 그죠? 요걸 항상 먼저 하자. 요거 할 때는 왜냐하면은 이걸 또 이래 해야 되니까 항상 마이너스 7만 3,500원이다. 그러나 요렇게 7만 3,500원 빼면 되잖아. 그죠? 12만 6천원에서 빼면 얼마죠? 5만 2,500원이다. 그렇죠? 이렇게. 알겠죠? 그죠? 요게 현금 기준에서 발생 기준. 예, 거기에 18번 하나 더. 우신회사가 빌딩을 임대해 주고 있다. 그죠? 임대료에 관한 자료가 다음과 같다. 임대료 수익은 얼마인가 발생주의로 의뢰할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발생주의에 의할 거 그랬다는 건 결국 현금 기준에서 현금 기준 순이익에서 이것도 마찬가지 발생 기준 현금 기준에서 발생 기준으로 전환하는 문제구나. 그럼 발생 기준이 얼마고 물어봤잖아. 그죠? 요거. 그럼 요 현금 기준은 주어져 있겠죠? 현금 기준은 주어져 있는데 그 현금 기준을 찾으세요. 현금 기준에 의한 임대료 수익 얼마 나와 있죠? 밑에 나와 있죠. 그죠? 현금 2천만 원 받았다 했잖아. 요게 현금 2천만 원 받았다. 2천만 원. 2천만 원인데 요거 발생 기준에 의하면 얼마고 물었습니다. 박스. 미수. 앞에 우리가 미수가 나왔다. 요는 자산. 그죠? 자산. 240만 원이 310만 원 됐다. 자산이 뭐 됐죠? 증가. 자산 증가는 플러스. 그죠? 이렇게. 다음에는 선수가 나와. 선수는 뭐죠? 부채. 우리 항상 요 네 개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주 나옵니다. 성급. 앞에 성급, 선수, 미수, 미지급. 뒤에는 항상 이제 나오는 게, 그죠? 성급 하면은 먼저 줬으니까 비용을 줬겠죠. 그죠? 먼저 받았다는 거는 수익을 받은 거고, 아직 안 받은 것도 수익이고, 아직 안 준 것도 요거는 비용이잖아. 그죠? 예. 그 여기 나와 있는 거, 요 먼저 줬다, 아직 안 받은 요거는 자산 계정. 항상 성급이나 미수가 나오면은 자산 계정이고, 먼저 받거나 안 줬다 그죠? 요거는 부채 계정. 알겠죠? 여기 자주 나옵니다. 성급, 선수, 미수, 미지급. 성급과 미수는 자산 계정, 선수와 미지급은 부채 계정이라 합니다. 요거는 다음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이행 계정이라 하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그 매입 채무가 나와 있네. 그죠? 매입, 선수 임대료. 선수 임대료는 부채. 부채가 또 어떻게 됐죠? 감소됐죠. 부채 감소는 플러스 얼마? 190만. 끝났네. 그죠?
요걸 먼저 계산하자 그랬습니다. 그럼 얼마? 플러스 260만 원. 계산은 항상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죠? 계산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 2천만 원에서 260만 원 더하니까 답은 얼마? 2260만 원. 알겠죠? 네, 이래 구한다. 자, 이제 이래 하면 되는데 이제 이런 게 보세요. 이게 만약에 이제 이쪽에 주어진다, 그죠? 발생 기준 이익은 120원이다. 반대로 현금 기준 요거 얼마고 물어봅니다, 그죠? 그러면 이때는 이래 되잖아, 그죠? 이렇게 반대로. 그럼 이게 주어지고 이래 물어볼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반대돼야 되잖아, 반대. 이걸 반대하면 헷갈리가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는 요대로 하고 요걸 하도 이렇게 이제 얼마에서 20원 더하니까 120원 나왔더라. 얼마에서 20원 더하면 120원이다. 요거 빼면 얼마? 100원. 요래 하자 이 말이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이거는 그대로 해야 됩니다. 이걸 바꿔보면 안 되니까 얼마에서 요거 빼니까 요거 나왔다. 그죠? 얼마에서 요거 빼니까 요거 나왔다. 더하면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 그죠? 8만원 여기 안 주어졌다. 얼마에서 빼니까 요거 나왔다. 얼마에서 빼니까 나와서 더하면 되고. 만약 이걸 물어봤습니다. 발생기준에서 현금 기준을 물어봤다면 얼마에서 요거 더하니까 요거 나왔다. 여기서 더하면 요거 나와서 빼야 되잖아. 그죠? 2천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야만 안 헷갈리지. 이걸 바꿔버리면 헷갈립니다. 알겠죠? 예, 그런데 만약에 정상적으로 이런 물어봅니다. 발생 기준에서 현금 기준으로 우리가 전환할 때 자산의 증가는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마이너스죠. 그죠? 우리가 이제 말하면 실제 이론 문제가 나오면 정상적으로 답을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편법을 쓴 거죠. 지금 방금 제가 한 거는 편법이고, 발생 기준에서 현금 기준, 자, 다시 보세요. 현금 기준에서 발생 기준을 할 때 자산 증가는 플러스 맞죠? 부정은 마이너스 맞죠? 반대로 발생 기준에서 현금 기준으로 고칠 때는 자산 증가는 마이너스, 부채 증가는 플러스. 정상적으로 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거는 제가 그냥 편법. 헷갈리니까 이제 이래 했다. 알겠죠? 예, 그걸 알고. 그럼 이제 실제 우리 이제 이게 현금 기준 고치는 거 한번 해볼게 보세요. 그 앞으로 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예, 407쪽. 그 이제 발생 기준에서 현금 기준을 옮기는 이게 바로 현금 흐름표 계산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 발생 기준에서 현금 기준으로 전환, 이게 현금 흐름표 계산 문제다. 아, 요 계산 문제, 이거. 알겠죠? 현금 흐름표 계산 문제라는 거는 현금 기준 이렇게. 발생 기준을 가지고 현금 기준을 고치는 거. 이게 현금 흐름표다. 예. 요래 묻는 게 현금 흐름표. 알고. 그러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407쪽. 그 407페이지의 예제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보세요. 이거 좀 어렵습니다. 예. 우리가 단순하게 그대로 똑같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말을 잠깐 바꿨으니까 한번 보세요. 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영업활동 순현금 흐름 묻고 있잖아. 그죠? 영업활동이라는 거는 현금 흐름표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죠? 현금 흐름표 영업활동이니까 이거는 현금 기준 이 말이고, 순현금 흐름이 무슨 소리냐? 자, 보세요. 현금이 우리가 요 들어오고 나갔잖아. 그죠? 현금 유입. 현금 유입이면 이게 50원 들어왔다. 요 현금 유출 30원. 그죠? 현금이 50원 들어오고 30원 나갔잖아. 그죠? 그러면 현금 남았죠. 그죠? 요걸 우리는 현금 흐름이라 합니다. 현금 흐름은 플러스 20이잖아. 그죠? 현금이 들어왔다. 우리가 현금 흐름표라는 거는 현금 기준인데, 요게 현금 기준입니다. 그죠? 예, 요게 현금 기준이라 하는 건데,
현금이 들어왔잖아. 그죠? 현금이 들어오면은 현금 기준에서는 이걸 뭐로 보느냐? 수익으로 봅니다. 수익. 돈 버린 걸로. 현금이 나간 거는 지출은 비용으로 봅니다. 비용. 현금이고 남아있는 요걸 뭐로 본다? 이익으로 봅니다. 이 순수한 이익. 알겠죠? 그래서 만약 현금 유입이 50원인데 이게 70원이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0원이잖아. 마이너스 하는 건 이익이 아니고 뭐죠? 손실. 알겠죠? 요걸 이제 요서 뺀 거니까 앞에 뭐가 붙죠? 순현금 흐름이라. 순수하게. 그죠? 같은 말이잖아. 그 말 뜻을 요래 먼저 이해하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자, 다시 보세요. 문제를. 다시 문제 보세요. 기본 예제 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영업활동했습니다. 영업활동은 현금 흐름표. 순현금 흐름이라는 거는 이익을 말해. 이익 얼마고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요 말을 바꿔버리면은 현금 기준에 의한 순이익 얼마고 이 말이잖아. 그죠? 알겠죠? 이제 이렇게 말을 갖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는 요렇게 현금 기준에 의한 순이익 얼마고 묻는 거네. 그렇다면은 당연히 그죠? 한쪽은 주어져야 되겠죠. 한쪽은 주어져야 되면 요 한쪽이 뭐죠? 발생 기준. 그 발생 기준인데 요 발생 기준이 바로 여기 뭐냐? 여기에 바로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 손익계산서는 발생기준으로 주어지잖아. 그죠? 예, 손익계산서는 발생기준이니까 요래 주어지는 게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이 주어지는데 출제하는 사람들이 요걸 생략을 많이 해버립니다. 요걸 빼버리죠. 그죠? 그냥 당기순이익이 나옵니다. 그럼 문제에서 당기순이익 나오거들라 이거는 무슨 기준이다? 발생 기준이다. 고래 알면 됩니다. 알겠죠? 예, 고래 알고 여기 원래는 들어가 줘야 됩니다.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해야만이 정확한 표현인데 출제하는 사람은 이걸 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죠? 요걸 빼버리더라도 우리는 요거 구하라 하니까 여기에 주어지는 요 순이익은 무슨 순이익이다? 그냥 당기순이익이다. 알겠죠? 고래 알면 되니까 일단 박수 보세요. 자, 다시 3번. 요거 이제 우리 기본적인 걸 요걸 알아야 문제 푸는 건 안 어렵습니다. 예, 일단은 우리 기본적으로 문제는 뭐를 묻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되니까.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영업활동은 현금 흐름, 현금 기준, 그죠? 순현금 흐름이라는 거는 뭐다? 이익, 순이익 얼마고. 그럼 박스에 나와 있는 당기 순이익이 30만 원. 이 당기 순이익은 무슨 기준? 발생 기준. 이제 알겠다. 그래 알고 나면 이제 쉽죠. 그죠? 이게 30만 원이다 알고 나면은 그러면은 요거 구해봐라. 그럼 주어진 자료 우리 똑같이 하자 그럴 테니까 자산 증가는 플러스, 부채 증가는 마이너스, 수익은 플러스, 비용은 마이너스. 똑같다. 그죠? 똑같이. 자, 보세요. 감가상각비는 무슨 계정? 비용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그죠? 두 번째, 재고자산의 자산의 증가는 플러스. 매입 채무는 부채 계정, 부채 증가는 마이너스. 그리고 마지막에 기계장치를 처분했는데 장부 금액은 7만 원이고 9만 원에 팔았다 이 말이잖아. 7만 원짜리를 9만 원에 팔았으면 이익이 얼마 생겼죠? 2만 원. 이익은 뭐하고? 플러스. 그죠? 끝났네. 끝났잖아 이제. 그죠? 자, 그러면은 요거 계산해 볼까요? 마이너스 더 마이너스 9만 원이잖아. 그죠? 플러스 얼마? 6만 원 맞죠? 요거 상계하면 얼마? 마이너스 3만 원 나왔다. 그죠? 이제 마무리. 얼마에서 3만 원 빼니까 요거 나왔다. 그죠? 얼마에서 3만 원 빼니까 30만. 답은 얼마? 33만 원. 자꾸 집에서 복습하세요. 이렇게 연습하면 되니까. 자, 요렇게 우리 보통 3번처럼 자료가 4개 정도, 3개나 4개 보통 주어지십니다. 시험에 나오면은. 근데 4번 같은 자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이게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4번도. 자, 문제 한번 보세요. 포괄 손익계산서의 당기순 손실이 60만 원이다. 이 문제는
손익계산서가 나왔으니까 발생기준이다. 그죠? 발생기준에 손실이 60만 원. 다 아래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이걸 보고 묻는 말, 저 뒤에 보세요. 마지막에 묻는 말.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얼마고, 영업활동은 현금 기준. 현금 흐름은 이익 얼마고, 이 말이잖아. 그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얼마고, 현금 기준 얼마고. 똑같네. 그러면은 요 문제도 한번 해볼게 보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기본상을 알았다. 그죠? 그럼 이제 현금 기준, 순위 이거 얼마고 묻고 있고, 이쪽에, 이쪽 자료는 발생기준, 요거는 발생기준 순이익인데, 그 문제에서 지금 이익이 아니고 뭐죠? 손실을 그랬죠. 손실 60만 원이다. 손실은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서 자료 주어졌다고, 이렇게. 주어지고, 요거, 이래. 자, 박스. 이제 대입하면 된다. 그죠? 박스 보세요. 투자 자산 처분 손실 나왔네. 손실은 무슨 계정? 비용. 비용이니까 마이너스. 비용이니까. 두 번째, 토지 처분 이익은 수익이죠. 수익이니까 플러스. 수익이니까 플러스. 그죠? 다음에 재해 손실은 비용이니까 마이너스. 사채이자인데 그 할증 발행하면 수익입니다. 환입 수익이잖아. 그죠? 환입하는 거는 수익. 할증 발행했다는 환입했다는 건 수익 계정을 말합니다. 수익이니까 플러스.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비용은 마이너스. 산업재산권 상각비니까 비용이죠. 마이너스. 그리고 아래 박스. 매출채권의 감소, 매출채권은 자산계정, 자산의 감소는 마이너스. 그죠? 또 선거비용은 자산계정, 자산의 증가니까 플러스. 다음 재고자산도 자산의 증가 플러스. 매입채무는 부채 감소 플러스. 부채 감소니까 플러스. 그리고 마지막에 미지급 비용 부채 증가는 마이너스. 끝났네. 그죠? 이렇게. 그럼 밑에 이걸 먼저 계산해야 된다. 그죠? 먼저 계산하자 그랬습니다. 우리. 이거 보세요. 마이너스 103만원, 149만원, 164만원, 184만원, 189만원. 플러스 35만원, 44만원, 54만원, 61만원, 76만원 나오네. 마이너스가 크다. 상계하고 남아 113만원. 마무리. 얼마에서 빼니까 요거 나왔다. 그죠? 이렇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얼마에서 요걸 빼니까 마이너스 나왔다. 마이너스가 크다는 말이잖아. 그죠? 요거 중에서 요게 60만원 크다. 그럼 플러스는 얼마? 53만원 되겠네. 그래야 요거 그죠? 가지고 빼면 요거 나오잖아. 그죠? 예. 답은 플러스 53만원. 플러스는 이익이다. 그죠? 53만원. 답이다. 요렇게. 예. 다음에 이번에 뒤로 한거 보세요. 9번. 413쪽 9번 문제. 9번. 자죠. 그죠? 9번 한번 보세요. 예. 9번에 보면은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으로부터 현금 흐름액을 구하세요. 영업활동은 현금 기준. 그죠? 현금 흐름은 순위 구해보세요. 그럼 이거는 영업활동에 의한 순위, 현금 기준에 의한 순위고 얼마고. 그럼 당연히 한쪽은 주어져야 되죠. 그죠? 발생기준은 주어졌을 겁니다. 발생기준은 당기순인 거 나와 있죠. 얼마? 2천만 원. 이렇구나.
문제는 이해했죠, 이제. 예, 이렇게. 문제를 자꾸 이제 여러분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럼 문제는 그 당기순이 2천만 원은 발생 기준이다. 그죠? 자, 이제 보세요. 감가상각비는 뭐죠? 비용. 비용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사채 상환 손실 나왔네. 손실은 비용 계정이죠. 비용은 마이너스. 다음 유형자산 처분 이익 나왔다. 이익 어떻게? 플러스 사채 상환. 사채 나왔잖아. 사채는 무슨 계정? 부채 계정이잖아. 부채는 아까 무슨 활동? 재무활동 제외. 그죠? 마지막에 유형자산 나왔죠. 자산의 처분. 자산은 무슨 활동? 투자활동 제외. 왜? 우리가 하는 거는 무슨 활동 하라 그랬죠? 영업활동 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리고 다시 사채 상환은 제외. 부채니까 요거는 재무활동. 그리고 유형자산의 처분. 유형자산은 투자활동 제외. 끝났다. 그죠? 요거. 요게 요 자체가 마이너스 200만원. 얼마에서? 200만원 빼니까 2천만원 나왔다. 답은 얼마? 2,200만원. 그죠? 답. 알겠죠? 그죠? 예, 요랍니다. 요 정도 이제 풀면은 뭐, 현금 흐름표 좀 감 잡히죠? 그죠? 예, 다음에 가서 11번 하나 더 해볼게 보세요. 11번. 11번 문제. A 회사는 85,000원의 단기 순이익을 보고했다. 아, 이 단기 순이익이 결국은 우리가 발생 기준에 했다. 그죠?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을 계산하면 얼마고, 현금 기준 단기 순이익 얼마고. 이 문제도 발생 기준 단기 순이익이 주어졌네. 요쪽에 주어지고. 요 문제 그죠? 발생 기준에 의한 단기 순이익 요거는 85,000원이다. 주어지고 나서 영업활동이란 현금 흐름, 현금 기준 얼마고, 요거는 영업활동이다. 그죠? 그러면 주어진 자료 박스. 감가상각비는 비용 계정, 비용은 마이너스 산업재산권 상각비. 상각비도 비용이죠. 비용이니까 마이너스. 자, 급여 지급인데 현금 지급하는 말이 빠졌겠죠. 그죠? 월급을 현금 지급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잠깐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요걸 잘 우리 한 번 더 의미를 조금 더 한번 새겨갑시다. 현금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요건 현금만 따지는 거잖아. 그죠? 현금. 현금이 들어오면은 수익이고 현금이 나가면은 비용이죠. 그죠? 예. 근데 발생 기준이라는 거는 요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것까지 여기에다가 요거 돈 안 들어간 것도 같이 해야 발생 기준이잖아. 그죠? 여기까지 현금 들어간 것만 하는 거는 현금 기준. 돈이 안 들어간 거, 이거 들어왔거나 아직 안 들어왔는 거, 그죠? 요거 아직 안 받은 것도 포함하는 게 발생 기준이잖아. 그죠? 요 부분하고 포함한다. 결과적으로 발생 기준이라는 거는 현금뿐만 아니라 외상 부분도 묶은 거잖아. 그죠? 요걸 내가 묶어서 돈 안 받았으니까 외상이라 할게. 예. 이걸 같이 한 것이 무슨 기준이죠? 발생 기준이잖아. 그렇죠? 그죠? 현금 기준은 현금만 한 거지만은 발생 기준은 현금과 요 부분하고 같이 한 게 발생 기준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현금 기준을 가지고 요래 고치라는 이야기는 말을 바꾸면은 현금 기준을 요래 고치라는 거는 요걸 결국은 요걸 포함하는 거잖아. 그죠? 외상 부분을. 이거는 이거 똑같은 거니까. 그죠? 반대로 발생 기준을 가지고 현금 기준으로 전환한다는 거는 요걸 뭐 하는 거죠? 제외시키면 되잖아. 그렇죠? 그죠? 예. 결국 우리가 말을 바꿔버리면 현금 기준에서 발생 기준을 고친다는 거는 요걸 추가하면 되는 거고, 발생 기준에서 현 기준으로 고친다는 건 요걸 제외하면 되잖아. 그죠? 요 부분. 요 부분은 그대로 똑같죠? 똑같잖아. 그죠? 요거는.
똑같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했단 말이잖아. 그죠? 현금이 들어왔다. 현금이 나갔다. 현금이 들어오고 현금이 나간 거는 현금 기준일 수도 있고 발생일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양쪽에 포함하면 안 되겠죠. 그죠? 요거는 아예 뭐 해버린다. 더하고 빼고 하면 안 되죠. 그죠? 예. 이것만 더하고 빼야 되잖아요. 이걸 빼든지 더하든지 이거는 살려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급료 지급은 제외. 왜 제외되는지 알겠죠? 그죠? 예. 급여 지급은 제외된다. 아, 이거는 현금이 나갔으니까. 알았죠? 리얼의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은 비용이죠. 비용은 뭐다? 마이너스. 차입금을 상환했답니다. 차입금 부채죠. 이 차입금 부채는 무슨 활동? 재무활동. 제외. 그죠? 매도 가능 금자산 처분 수준의 비용이잖아요. 비용이니까 마이너스. 끝났네. 그죠? 이렇게. 다시, 우리 체크해야 될 거는, 거기에 나와 있는 급여 지급은, 그죠? 요거는 제외된다. 왜 제외된지 아셨죠? 그죠? 그리고 미음에 나와 있는 차입금 상환도 제외된다. 차입금 왜 제외된지 알겠죠?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 그죠? 그거는 재무할 때니까 제외됐다. 끝났네. 그럼 여기 좀 마이너스네. 더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33,000원이죠. 얼마에서 요걸 빼니까 요거 나왔네. 다음 얼마? 11만 8천원. 자, 이제 하나만 더 12번. 12번. A 예산은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그죠? 영업활동이라는 현금 증가. 현금 증가가 659만이라는 건 이게 현금이 늘어났잖아. 그죠? 현금이 증가됐다. 현금 흐름 증가된 게 뭐죠? 이익이죠. 감소됐으면 손실. 알겠죠? 그 659만이 증가됐다는 거는 이익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현금 기준에 의한 이익이 659만 원이다. 요 문제는 현금 기준에 의한 이익이 659만 원 이걸 가지고 그죠? 손익계산서라는 거는 발생기준, 손익계산서상 단기손 이거 얼마고 구해봐라 그랬네. 그죠? 이번에는 문제가 659만 원이라는 현금 기준 이익을 가지고 발생기준 이익으로 전환하면 얼마인가 묻습니다. 예. 일단은 묻는 말은 이해됐죠? 박수.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다. 감가상각비는 비용계정. 비용은 마이너스. 비용은 마이너스. 그죠? 예, 56만 원. 두 번째. 무형자산 처분 나왔습니다. 자산을 팔았다. 자산을 처분했다는 것은 이거는 무슨 활동? 투자활동. 제외 영업활동이니까. 지금 문제가 영업활동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외 투자부동산 처분 손실 나왔네. 손실은 비용이죠. 비용은 뭐죠? 마이너스. 그리고 무형자산 상각비. 상각비는 무슨 계정? 비용 계정. 비용도 마이너스. 그죠? 미지급금은 부채입니다. 그죠? 미지급금은 부채 계정. 부채 계정은 뭐 된다? 제외. 왜? 재무활동이니까. 미지급금은 부채 재무활동입니다. 다음에는 유형자산 처분, 유형자산 나왔네. 자산은 무슨 활동? 투자활동, 제외. 그런데 그 아래 보면은 유형의 처분 이익계정은 무슨 계정? 수익계정. 수익이니까 플러스. 거기에 조심할까 보세요. 다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수익이니까 플러스 했지만은 그 위에 유형자산 처분액은 제외된다. 그죠? 이거는 자산을 처분했으니까 요거는 무슨 활동? 투자활동. 그래 제외다. 구분해야 되겠죠. 그죠? 유형자산 처분액은 수익계정. 알았죠? 자, 끝났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요금액 구할 수 있겠네.
박스. 요게 지금 마이너스 얼마죠? 마이너스 56만 원하고 하니까 얼마? 129만 원 나오겠네. 그죠? 아닙니까? 맞죠? 맞네, 그죠? 플러스 60만 원. 요거 상계하니까 마이너스 얼마? 69만 원이죠. 그럼 659만 원에다가 빼기 69만 원. 이거 빼야 되네. 659만 원에다가 69만 원 빼면 얼마죠? 590만 원. 요게 발생기준 이익이다. 그죠? 590만 원. 맞죠? 정답 답이다. 그죠? 590만 원. 이런 식으로 현금 기준에서 발생 기준. 예, 이게 현금 흐름표 계산 문제다. 우리 시험에는 전부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예, 이런 식. 이론 문제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구분하는 거. 그죠? 계산 문제는 이거. 예? 이제 알겠죠? 이것만 딱 기억하면 되잖아. 그죠? 다 같이 시작. 자산증가 어떻게 했죠? 플러스. 부지증가는 마이너스. 수익은 플러스. 비용은 마이너스. 그죠? 현금 기준에서 발생 기준, 발생 기준에서 현금 기준 전환하는 거.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이거 많이 나오는 거니까 잘 이해를 하시고. 예, 이러면 이제 현금 흐름표 끝났죠. 네, 다 했습니다. 알겠죠? 예, 그럼 이제 재무제표가 다 끝나고. 잠깐.